조국 전 장관은 특히 이렇게 정호영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죠. 그런데 정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병역 의혹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불거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오늘 정 후보자 측이 오늘 오후에 아들의 재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셀프 검증하겠다고 하시는데 국민들은 셀프 검증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현재 아들의 척추 상태가 아닌 2015년 4급 병역 판정 시의 척추 상태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에 대해서 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제가 앞서 경찰 수사 착수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의혹에 관해서인가요? 의대 편입과 병역 비리 의혹에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도원 의원님, 오늘 오후 한 4시쯤인가요? 정호영 후보자 측이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군대 안 가려고 뭐 자료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7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에 정 후보자 아들이 처음 신검받았을 때 이제 2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다시 이제 하니까 4급이 나와서 이제 공익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2015년에 찍었던 MRI, CT 이거를 다 그 공개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그 신체 검사를 받아가지고 2015년에 면제된 사유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지금 이제 문제는 허리가 아픈 거, 척추관 그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MRI와 CT를 다시 찍어서 증명을 한다는 건데, 오늘 이제 그 복지부 측에서 확인해 준 얘기는 2015년에 4급 판정 받을 때와 오늘 다시 그 진료를 해서 찍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4급 판정을 받는데 아무런 부정이 없었다. 이거를 이제 일단 복지부에서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논란을 치르다 보니까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딸이 면접할 때 왜 3고시에서 3명이 다 20점 만점을 줬느냐. 그거는 문제 자체가 정답이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20 더하기 57은 얼마냐. 그럼 그건 77이다. 답을 얘기했으면 20점을 주는 게 맞다. 이런 부분. 그러나 여전히 또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 이렇게 그 해명을 하면서 가다가 인사청문회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전에 어떤 결정이 나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4급 판정 받았다. 군대 피하려 그런 거 아니었다. 민주당에서 또 재반박이 있으면 저희가 뭐 자막으로라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동일 교수님, 어제 또 하나 불거졌던 의혹 중에 하나가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특히 이 부분이에요. 대구 지역에 한창 코로나가 확산세가 있었을 때 이용 제한 시간 어기고 심야에 법인카드 쓴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 비판이 있던데 정 후보자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나요? 글쎄, 뭐 하여튼 도덕과 윤리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문제는 저런 것들은 이제 뭐 좀 사소한 문제들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입시와 병역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주제, 지금 두 가지 다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혹 차원이긴 하지만 아직.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이 문제는 불법이다 합법이다 따지지 말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이제 정호영 후보자나 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청문회까지 가보고 거기서 확실하게 어떤 야당 의원들에게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본인의 해명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뭔가 이제 작은 것이지만 먼지 털듯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이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해명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입시 문제거든요. 그리고 병역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제 2018년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당시에 신설된 전형인데 예. 이게 이제 이 의전원이 의대로 이제 바뀌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특별 전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또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건 사실 특이한 전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데서 있지 않았던 그런 특이한 전형인데 그렇다면 이제 뭐 대구시가 요청해서 했다고 하니까 마침 공교롭게 그 시기에 이렇게 됐던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들기 예.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따져봐야 하고 의구심이 있다면 해소돼야 할 그런 문제죠. 사실. 아들 신체 검사까지 다시 받을 정도로 일단 정호영 후보자는 정면 돌파 의지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떠오른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은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해 고조됐던 국민들의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문준용 씨 논란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들이 설령 법을 어기진 않았더라도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예, 장혜철 평론가님, 위법은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문준용 씨 사례가 떠오른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누가 누구와 비슷하다, 누구는 됐는데 누구는 안 되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이 정호영 후보자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또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처럼 명백하게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뭐 도장 직인을 위조하거나 이런 정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한없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떳떳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혹시나 맞지 않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강하게 들고요. 예.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불법이나 편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어떤 절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동력이 혹여라도 약화된다면 그건 큰 틀에서 봤을 때 새 정부가 잃는 게 너무나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또 고위공직자 후보라면 그 누구든 자신보다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최선일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수위에도 계시고 국민의힘에도 계시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말 인수위 내부에서 좀 정호영 후보자를 포기할 생각도 확실히 기류가 바뀐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뭐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받고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방침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것은 2022년에 걸맞는 그러니까 50점 넘으면 된다가 아니라 80점, 90점을 지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들 다시 신체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를 정호영 후보자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